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오늘은 휴일인 만큼 세 가지 주제, 그러니까 지지율 조사,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 5일과 6일 이루어진 지지율 조사, 그 다음 대선 후보들,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 부인들, 배우자들이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내조에 나선다라고 하는 소식, 그 다음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원팀 제안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이 자신은 이번 대선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조목조목, 하지만 좀 짧고 가볍게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지율 조사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것이죠. 대선 후보 경선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인 5일, 6일 이루어진 지지율 조사입니다. 여론조사업체인 PNR에서 지난 5일과 6일 전국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45.8, 이재명이 30.3, 윤석열과 이재명의 차이는 15.5%였습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차이는 더 벌어질 것이다. 대장동 비리 부분과 거기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그 다음 윤석열 후보로 집결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 정권 교체의 기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윤석열 후보가 50%까지 치솟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안철수 4.7, 심상정 3.2 정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 이 차이가 25% 이까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야당의 후보인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그만한 차이를 내지 못하느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경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제 경선이 끝나면 충분히 그 차이가 벌어질 것이다. 지금 15.5% 차이가 났는데 앞으로 20% 이상 차이가 날 것이다. 어떤 대선 한 후보의 지지율이 조사에서 50%를 육박하게 되고 어떤 한 정당의 지지율이 40%를 넘게 되고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이 정권 연장보다 20%포인트 이상 앞서게 되면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고 당선이 가능하고 집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로 이제 정권 교체의 희망이 본격적으로 전 국민적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아서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선에 윤석열과 이재명 대결 구도가 굳어지면서 윤석열의 부인인 김건희 씨,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 이제 부인들의 내조 경쟁이 시작이 됐다라는 게 또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머리 형태도 단발머리로 다 바꾸고 지금 어떤 형태로 내조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전략을 짜기에 바쁘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들의 활동은 아무래도 언론의 관심을 좀 집중시키는 부분이 있고, 이 대선이라는 것이 거의 전면전에 가깝기 때문에 부인들의 선거운동도 굉장히 큰 힘이 된다라고 하죠. 부인들이 갖고 있는 인맥, 부인들의 이미지, 이 부부의 이미지, 이런 선거에서나 또는 대외적인 외교 활동에 있어서도 부부가 함께 나서서 정상 외교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배우자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정말 뭐 가족들 누구라도 나서서 도울 수밖에 없죠. 모두 나서는 것, 모두 도우는 것은 좋은데 너무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최소화하고 물밑에서 돕는 것이 그렇게 하는 후보 쪽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 씨를 보면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김혜경 씨가 직접 나서서 문재인 후보를 당시에 SNS를 통해서 공격했던 것, 김혜경 씨로 인해서 연관되는 형수 쌍욕이라든지 영화배우 김부선 씨 문제라든지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점, 윤석열 후보의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소문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씨의 어머니가 현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고려할 때 이번 대선은 후보의 부인들이 내조를 하더라도 물밑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점. 그 다음 두 번째, 일반적으로요, 박정희 대통령의 유경수 여사 이후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8명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 8명의 대통령 부인이 국민들로부터 호평을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부인들이 쓸데없이 국정에 개입하거나 국정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의혹. 그 다음, 뭐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국민들의 정서상 왜 부인들이 설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설친다. 설친다. 이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적합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대통령 부부가 외교 순방을 갑니다. 또 광역자치단체장들도 모두 부인들이 나서서 정치를 도와줍니다. 부인들이나 남편들이 많이 돕고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첫째, 대통령의 정상 외교, 외국을 나가보면 외교 의전상 뭐 부인은 부인끼리, 대통령은 대통령끼리 이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외교적인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 수반되는 그 엄청난 예산과 그 인력에 대비해서 비례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의례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외국의 일부 이런 전통이 있다라고 해서 꼭 우리가 여기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다시피 임기 말이 되면 외국 순방이 잇따릅니다. 이 무슨 품앗이처럼 서로 초청을 해줍니다. 서로 예산으로 뭐 여행하기 대회 벌리는 겁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따갑다. 마찬가지로요. 청와대에서도 배우자 관리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 예산이 따라붙듯이 광역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들이 따라붙어야 하고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생기게 됩니다. 선거운동을 하는 캠프에서 배우자가 개입을 하면서 배우자의 인맥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배우자의 발언권이 세지게 됩니다. 당연히 국정이나 시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여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유권자는 배우자를 보고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권자가 배우자를 보고 대통령을 뽑습니까? 대통령 본인을 보고 뽑는 것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난 40여 년 동안 우리나라 대통령의 부인들이 그만큼 많은 욕을 먹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수많은 부작용을 생각할 때 저는 이번 대선은 배우자들이 물밑에서 내조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딸 것이다. 또 후유증을 줄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홍준표 의원이 이번 대선에는 자신은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오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권교체의 깐부가 되어야 한다. 정권교체의 원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선배님의 그 낙선 연설이 자신의 수락 연설보다 훨씬 빛났다라고 하면서 홍준표 선배님의 그 맏형다운 그 미소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홍준표 의원은 SNS에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에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 자신의 역할은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 경선을 다이나믹하게 만들고 안개 속 경선으로 흥행에 성공하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 종료되었다고 본다. 자신은 앞으로 2040 청년층들과 함께 꿈을 이야기하는 그런 정치 여정을 보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앞으로 정치 여정에서 청년들을 위한 정치, 청년들과 꿈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홍준표 후보로 인해서 이번 경선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낙선되고 난 뒤에 짧은 인사말을 통해서 웃으면서 재치 있게 자신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깨끗하게 승복한다 라고 한 부분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을 것은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 선대위에 자신이 참여하지 않겠다. 직접 참여하지 않겠다. 또 간접적으로는 참여하겠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그 부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꼭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문제는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꼽은 사상 최초로 검찰이 주도하는 비리 의혹 대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윤석열 후보를 공격했던 지점입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검찰과 공수처에 수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경우가 다릅니다. 이재명의 경우와 윤석열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비리 의혹이 지금 터져 나와서 검찰이 수사 중이고
구체적인 증거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시작한 검찰 수사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윤석열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정반대에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다는 것만 공통적일 뿐 실제 내용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해서 경선 과정에서부터 지금 경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재명과 윤석열을 싸잡아서 비리 의혹으로 이렇게 모는 이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새삼스럽게 경선이 끝난 뒤에 역선택 이야기라든지 홍준표 후보가 보여줬던 내부 총질, 네거티브 다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아침 SNS에 이 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도.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입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봐주기를 하기 위해서, 윤석열에 대해서는 죽이기를 하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실체를 갖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논리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경선 과정은 또 모르겠지만 경선이 지난 이 시점에도 민주당의 논리, 민주당의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다라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 기간 내내 홍준표 의원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홍준표 의원과 원팀을 만들자, 우리는 모두 깐부가 아니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이 대통합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계속할 것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돕든 간접적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전혀 돕지 않든 그건 정치적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자신이 4%에 불과했던 그 지지율을 24%까지 끌어올렸다라고 어디에서나 자랑을 했습니다. 선거 구도 때문입니다. 홍준표를 지지해서가 아니고 야권의 대표 후보였기 때문에 많은 지지가 몰린 것입니다. 이번 청년청의 지지, 국민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앞섰다라고 하는 것, 선거 구도입니다. 윤석열에게 반대하는 표가 홍준표로 몰린 것입니다. 홍준표의 지지표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26년 홍준표가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홍준표는 대중정치인은 아닙니다. 대중적으로 폭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그런 정치 역정을 보여주지도 못했고 대중정치인으로서의 매력도 보여주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청년청의 지지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그 재치 있는 말, 또 청년들을 겨냥한 공약, 여러 가지 점에서 일부 청년들의 지지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경선이 들어가기 전에 홍준표의 지지율 5에서 6%, 그게 고정된 홍준표 의원의 지지율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지지율이 붙었다라고 해도 10% 남짓으로 봅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지만 청년청의 일부 지지를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 제3의 길을 만약 모색한다면 지금 그런 뉘앙스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런 제3의 정치의 길을 모색한다면 특히 더 나아가서 지난 경선 과정에서 보여줬던 민주당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이렇게 이번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를 하는데 어떤 형태로든지 합심하고 힘을 모으지 않는 다른 길을 만약 생각한다면 굉장히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